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리고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어제 새벽 3시 59분 별세했습니다. 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어제 새벽에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향년 78세입니다. 예, 42년생이시더라고요. 네, 1942 맞습니다. 년. 1942년생이고요. 지난 2014년 5월에 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자택에서 쓰러졌고 당시 심폐소생술을 할 정도로 좀 위중한 상황이었지만 삼성은 이후에 좀 위기를 넘겼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6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까지 의식은 명확히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임종은 부인 홍라희 여사 그리고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 등이 찾아가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빈소가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이 됐는데 이 삼성 측은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서 별도의 조화나 조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삼성전자 자료 낸 걸 보면 목요일까지는 자가 호흡을 하다가 네. 급격히 악화가 돼서 이제 임종을 지키게 됐다고 그랬는데 배 소장님, 네. 참 이건희 회장의 족적 한번 간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간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최대한 간결하게 네. 할 거고요. 1942년생이니까 누구와 같은 해 출생을 했냐면 미국의 바이든 후보입니다. 조 바이든? 바이든 후보가 42년생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 북한의 저 김정일 위원장도 42년생. 네, 42년생이고. 그다음에 코끼리 감독 김응용 감독도 42년생. 짧게 좀 해주시죠. 지난 2014년에 심근경색으로 입원을 했고 6년 동안 투병 중에 정확하게 사인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마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인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서 사망했는데 이건희 회장 그러면 역시 신경영입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1987년에 이제 회장이 되고 그 당시에도 삼남 셋째 아들이었는데 보통 재벌이 장자상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남인데 동양통신 사장으로 있다가 일약 삼성그룹의 회장이 됩니다. 바로 다음 해가 중요했습니다. 1988년 한국반도체통신을 인수를 합니다. 네. 인수를 해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삼성을 키워냅니다. D램 세계 1위, 낸드 플래시 세계 1위, 2030년을 목표로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1위를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삼성의 예. 위상인데 그 87년 8년에 한국 반도체 인수할 때 주변에서 다들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가 많았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는데 내 재산으로도 그냥 사겠다. 네. 난 반도체 하겠다. 밀어붙인다. 예. 이렇게 과감하게 나왔던 것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제가 네. 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반도체를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동양방송의 그 직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네. 외국 서적 반도체 반자만 들어가면 다 사와라 구입해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통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재 등용, 인재 발탁에 있어서 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윤종용 부회장도 있었고요. 또 황창규 황해 법칙이었죠. 네. D램의 단위를 점점점 올려가는 그런 그다음에 쾌거를 또 이루게 됐었죠. 예, 이기태 회장이라고 네. 애니컬 신화를 만든 분도 있었고요. 그렇죠.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품질을 강조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왜 우리가 2만 명이 생산해서 6천 명이 수리를 하고 앉아 있느냐라고 비판하면서 구미 공장에 이 휴대폰과 무선 전화기를 잔뜩 쌓아놓고 화형식에 처하는 장면도 연출됐던 네, 것이 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죠. 이건희 회장이었고 마지막 이제 스포츠입니다. IOC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 또 이건희. 그리고 삼성전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데도 올림픽 시장을 잘 활용을 했었고요. 네. 2018년 평창 올림픽 유치의 주역이 바로 삼성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런 만큼 이 박세리를 키워낸 사람도 바로 삼성 이건희 회장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물론 과외
공과 가가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 부분은 정상 기자가 설명을 할 텐데 이 공으로만 보더라도 지난 60년의 한국의 고속 성장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고인의 공은 배 소장이 다 얘기하고 네. 그늘은 저 정상근 기자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질문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이건희 회장의 이 성공 신화가 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이 법과 상식에 기만하진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996년에 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이 탈법 편법 승계 시도도 그렇고요. 이후에도 이제 각종 이 좀 법 외에 좀 이런 상속세의 취지를 좀 어기는 뭐 일들이 좀 많았다. 뭐 이렇게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대 때부터 이어져 온 이 무노조 경영으로 인해서 이 노조 설립 방해가 계속 이어져 왔었고, 그리고 뇌물과 이 정치 자금으로 권력을 관리하고 이 대가를 누려온 이 정경유착의 좀 상징적인 좀 모습도 보인 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96년 이 전두환 노태우 특검 재판에서 이 100억 원의 뇌물 공여 사실이 밝혀져서 이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2005년에는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이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선언으로 이건희 회장의 이 수조 원대의 비자금이 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애도사를 보냈어요. 네, 어제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을 보냈습니다. 이 삼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높이 평가하는 애도사를 가족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한국 재계의 상징인 이건희 회장 별세를 깊게 애도한다고 했고, 이 회장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갤럭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석권하는 등 삼성을 세계 기업으로 키워냈다라고 하는 애도사를 전달했습니다. 예. 자, 대검 국정감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공장에 김어준 뉴스공장에 네.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나왔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선처 주장에 대해서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육성을 들려드렸습니다만 반박을 했죠. 네, 22일 국정감사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당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은 윤석열 총장에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입니다. 임기를 거의 끝나가는 그 무렵에 만나자고 해서 찾아갔더니 조국 전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좀 선처할 부분이 없겠냐 이렇게 얘기했고, 본인은 힘들다. 만약 사퇴를 한다면은 좀 더 재량권을 검찰이 가질 수 있고 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박상기 전 법무부장이 뉴스공장에 네. 오늘 출연을 해서 선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나는 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를 부탁한 일은 없다.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겠네요. 그렇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당시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급자와 하급자는 이 검찰청법에 따라서도 명확히 규정이 그렇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검찰청법 8조에도 명시가 우리 이제 되는 무건 거고. 녀석들에서 부하라고 하는 부분이 국정감사에 상당히 논란이 됐거든요. 그런데 네. 거의 이 23일 새벽에 청문회가 국정감사가 끝이 났는데, 그날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상급자냐, 그럼 상급자 하급자 관계는 맞느냐 그러니까 하급자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대검 앞에 네. 뭐 화환이 가득하다 그러는데 아직도 놓여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뭐 지난주 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에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한다라면서 지금 화환을 보내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이 국감 당시에도 이 화환이 쏟아지면서 이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도우 국민의힘 의원이 뭐 화환을 이 대검찰청에 많이 보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게 물어봤고, 그 윤석열 총장은 뭐 그분들 뜻을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화환이 지금 200여 개까지 늘어난 상태라고 하고요. 화환에는 뭐 우리가 윤석열이다, 뭐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의 이 문구가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환 행렬은 이 보수 시민단체인 자유연대가 이 대검 앞 입구에 장기간 집회 신고를 내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 집회 신고를 낸 상태여가지고 뭐 이게 쉽게 치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거를 이 단체에서 나중에 모아서 뭐 전시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시회까지 한대요? 네네. 이를 두고서 말이에요. 현직 검사가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는데 야당이 또 이걸 비판하고 네. 있는 모양새요.
먼저 현직 검사가 비판한 내용은 또 누구냐 어떤 내용이냐 확인을 해보면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입니다. 네, 현직 검사인 거죠. 네, 현직 검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한 행렬에 대해서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 나이트 클럽. 네, 나이트 클럽을 개업하면 이렇게 화환이 쭉 도열되어 그렇죠. 있는 뭐 신장 모습이니까. 개업할 때 마냥 화환이 쫙 도열이 돼 있으니까. 네, 핵심 취지는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서초동에 있는 대금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면서 보통 이제 마약 등을 판매하거나 안마업소, 노점상 등을 갈치해 돈을 버는 조직 폭력배들은 나이트클럽 또 호텔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에서 위세를 가시하는데 그때 분홍색, 붉은색 꽃을 많이 쓴다.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면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정여라고 볼 수 있고 이 화환을 받은 윤석열 총장은 그 화환이 사무실 담벼락 앞 보도에 인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점도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네. 야당이 또 야당 비판. 의원들은 맹비난을 했습니다. 의원도 있고 야당에서 비난을 했는데 먼저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북한 전문가입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이 직제상 보면 진혜원 부부장 검사의 상관인 검찰총장을 조폭 두목에 빗대었던 것은 이건 조직 위계상 명백한 잘못이다. 앞으로 혼쭐이 나야 된다. 그런데 윤 총장이 쪼잔하게 징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은 잘못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요. 검찰 출신입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요즘 배우는 게 많다. 화환을 보면 보통 결혼식, 개업식을 떠올리게 되는데 누군가는 나이트클럽을 떠올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총장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은 사퇴하라고 하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윤석열 총장이 해임하라,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최근 여권에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즉시 그 윤 총장을 해임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그 윤석열 총장이 보수 진영에서 여론조사에서 그 득표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빨리 와서 이제 대권 주자로 자리 잡아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을 하라는 요구는 대통령이 그냥 경질을 시켜라. 네네. 그렇게 되면 더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탄압받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그냥 빨리 자리를 던지고 나와서 보수 주자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네. 이 반면에 여권에서는 이 지금처럼 이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서 이 사실상 정치를 할 거면 그냥 빨리 나가라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는 있는데 이 반면에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법하지만 뭐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다. 좀 이렇게 선을 긋는 발언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좀 탄압받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이 좀 여권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라임 사태 주범격인 이 김봉현 씨, 네. MBC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들 수사 방식을 또 비판했다면서요? 어제였습니다. 3차 옥중 서신을 보냈는데 이 내용도 물론 진위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 동안 일파만파 상당한 또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우선 검찰과 언론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검찰도 문제고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다. 그런데 가장 주목하게 되는 내용은 여권 정치인의 연루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라임과 관련해서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고 또 여권 의원들과 주로 관련이 있었다는 거 완전히 이제 판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 한때 5천만 원 줬는데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사실 무근이 된 거고. 연료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바로 어제입니다. 25일 날 검사 로비 수사팀이 첫 대면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정감사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 관련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라이브로 보도 전문 채널 나오고 있네요. 네네. 일단 오늘 추미애 장관이 했던 발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거는 그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이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네. 말에 대한 이 답변이었는데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경한 발언이고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관이 맞다. 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선을 넘었다라면서 이 지휘권자로서 민망하고 송구스럽다라고 했고요. 네. 또 검찰을 정치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 수사 관련해서 이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이 돼서 복도에서 이 김봉현 씨를 마주쳤다는 게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됐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중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그리고 이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을 만났냐 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네. 그 윤석열 총장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네. 이 발언을 들고 이 부분이 이제 검사 윤리강령 위반이다라면서 법무부가 감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감찰이 진행 중이고 또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그러니까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하고 방상훈, 홍석현이 만난 건지 여부 그거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또 세 자리가 됐어요. 네,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119명 확진자 세 자릿수로 다시 늘어났는데 그래도 뭐 좀 관리가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요양병원 쪽입니다. 요양시설 네. 쪽인데 여주, 광주, 남양주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전국 곳곳에서 요양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과정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집단 감염 그리고 지금 이동 인구가 1단계가 되면서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런 만큼 상당한 위협이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 밖에 많이 나오셨어요. 네. 날씨도 좋고 1단계가 되다 네. 보니까 하여튼 마스크 잘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토요일에는 그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가는 교통량이 한 400만 대 중후반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500만을 넘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허리케인을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허리케인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또 간결하게 하세요. 네. 이번 주말이 또 10월 31일 네. 할로윈데이 이걸 또 보건당국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진이 잡혀가던 무렵에 그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예. 수도권의 확진자가 크게 늘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주말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뭐가요? 할로윈 할로윈데이 중요합니까? 할로윈. 네, 매우 밑줄 몇 개 쳐요? 할로윈. 밑줄 1031개. 왜?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입니다. 그래서요. 네, 어쨌든 이 날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뭐 서울, 이태원, 뭐 홍대, 강남, 교대, 뭐 인천의 부평, 뭐 부산의 서면 등등 주요 이제 유흥시설의 이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네네. 이태원, 홍대 거기에 할로윈 축제 같은 걸 모여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보내는 인원수에 좀 제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방역 수칙에 따르면. 할로윈데이 날 그런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 클럽이 잘 되나 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보죠. 네, 할로윈데이에 이제 이태원하고 이태원 클럽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네. 저는 보건당국에서 왜 할로윈데이를 왜 걱정할까? 이거 미국에서나 하는 풍습 아니에요? 이 네. 요즘에는 어느새 정상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또 네. 아이들의 약간 행사 비슷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이제 파티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이태원역에서 이 골목골목에 있는 클럽까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가봤어요 그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이런 할로윈데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표정이 이렇게 좋은 취지로 보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 감염이 생길까봐 보건당국이 긴장한다 이런 얘기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밀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좀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할로윈데이가 이게 아일랜드 켈트족에서 비롯된 건데 우리 네. 문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2000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복장 때문에 괴물이나 유령을 비롯해서 이제는 사실 어벤져스 복장까지 할 수 있는 캐릭터 복장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할로윈데이 얘기 나온 김에 네. 왜 그렇게 변장을 하고 무선 복장을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아세요? 이게 이제 괴물이나 유령이 예.
이제 사람들을 이제 해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복장을 하면 우리 편이다 생각해서 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제 할로윈에 대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잭 오브 랜턴이라고 네. 이거 호박을 파서 이제 그것을 밖에다 걸어두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다른 집에 가서 그런 복장을 한 다음에 알았어요. 트릭 올 트리트 아 됐어요. 사탕 줄 거니 말고 빨리 사탕 주세요. 주세요. 네, 사탕 이렇게 드릴게요. 하는 행사가 바로 저 정상인의 할로윈 초콜릿. 네. 자, 아, 감사합니다. 살 좀 쪄요.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 토요일인 이 날을 앞두고 클럽 등 유흥업소를 집중 점검합니다. 미국의 대표적 축제 중 하나인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 기자, 이날 네. 이제 방역으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네네. 할로윈 데이 복장을 한다면 정 기자는 어떤 걸 하고 싶어요? 뚱불리. 저는 몸에만 들어가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 네. 이날이죠. 할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네네. 지금 정답을 다 말씀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어렵잖아요. 할로 시작하면 할아버지 데이, 그만 좀 하세요. 할머니 데이, 짧게 하세요. 여보세요. 네. 뭘 보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